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김원준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패널 자료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도, 그러니까 어떤 패널 자료 분석할 때 다양한 추적 모형들이 있거든요. 그걸 이론적으로 좀 살펴보고 왜 이렇게 쓰는지 그게 또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R을 이용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패널 자료라 그러면은 일단은 먼저 횡단면 자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아실 필요가 있고요. 자, 횡단면 자료 같은 경우는 여기서 횡단면 자료는 우리가 그 모집담의 특정 시점에 초점을 맞춘 자료예요. 그래서 특정 시점에 어떤 소비가 있고 여기 뭐 소득이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아이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기록한다 그러면 1, 2, 3, 4 뭐 이렇게 쭉 아이디가 있을 테고 소비와 소득 막 이런 걸 기록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일반 리그레션 예전에 했던 거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소득이 변화할 때 소비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렇게 회귀 분석으로 리그레션 같은 경우 R에서는 LM이라는 명령을 썼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각 개인별로 데이터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라는 사람에 대한 소비 소득 자료 딱 하나밖에 없죠. 특정 시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특성을 좀 파악하는 건 좀 어려워요. 왜냐면 특성을 파악하려면 여러 기간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제 시계열 자료 같은 경우는 시계열 자료는 특정 대상을 여러 기간에서 걸쳐 추적하면서 살펴보는 자료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샘플 수는 이제 T로 표시를 하는데 GDP 같은 거 있었죠. GDP 이제 변수는 하나인데 그래서 시간으로 왔을 때 시간대별로 다 GDP 자료를 구하잖아요. 그래서 GDP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고, 그렇죠? 자, 이렇게 되는 게 이제 그 시계열 자료라고 얘기를 하는데 패널 자료는 또는 이제 패널 자료 종단 자료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거는 횡단면적인 특성과 그 시계열적인 특성이 같이 있는 거죠. n 곱하기 t 샘플이 되는 거예요. 자, 패널 자료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제가 한번 R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제가 일단은 이따가 나중에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그 코딩을 좀 해놨는데요. PLM이라는 그러니까 패널 리니어 모델, 그러니까 PLM 패키지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그 데이터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PLM이라는 패키지 내에 데이터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중에서 뭐 가솔린이라는 데이터를 한번 뽑아 볼게요. 그래서 그 가솔린이라고 한번 저장을 해보고요. 자, 그러면 AA라는 데 가솔린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데 요게 생긴 게 이렇습니다. 자, 컨트리라고 이렇게 옆에 있죠. 그리고 컨트리 오스트리아, 뭐 벨지움 이렇게 국가별로 쭉 있고요. 이게 아이디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보면은 그 오스트리아가 밑에까지 쭉 있죠. 쭉 이렇게 있는데 오스트리아 똑같은 아이디 내에서도 기간별로 자료가 쭉 있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보면은 요 컨트리가 n에 해당되고 횡단변적인 n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이어라는 게 t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 패널 자료는 n 곱하기 t 그래서 전체 샘플 수가 n 곱하기 t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 패널 자료가 되게 파워풀합니다. 왜 이게 좀 유용한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그 여러분들이 시계열 분석을 한다고 따져볼게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분석할 때 유용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시계열 분석을 하는데 중국 자료라 그래요. 중국 자료가 있는데 연별로 있어요. 연도별 자료. 근데 중국 자료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보면은 중국이 제대로 자료를 생성하기 시작한 거는 1990년부터더라고요. 그 이전 자료는 별로 이렇게 유용한 게 없고요. 1990년도부터 자료를 싸기 시작했는데 예를 들어서 2020년이라고 이렇게 하면요. 샘플 수가 30개 정도밖에 안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계적으로 분석할 때 보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T분포가 정규분포로 가는 데 있어서는 으로 수렴하는 데는 한 120개 정도 필요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샘플이 한 120개. 그게 자유도라 그래서 개수 추정할 경우에 추정하는 개수들은 자유도에서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120개 정도 돼야 되는데 이 30개로 추정할 때는 30개 추정해서 어디다가 논문 낸다 그러면은 샘플 수가 너무 작다. 그런 얘기를 분명히 들으실 거예요. 자, 이랬을 때 보면 그 중국 자료 같은 경우도 만약에 국가 자료가 있다 그러면은 국가 자료를 쓰지 않고 성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 몇 개가 있다 그러면은 20개의 성 자료를 쓰고 30년을 쓴다 그러면 이 600개로 확 늘죠. 그렇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예전에 보면은 그 PPP라는 것이 뭐냐면 환율이라는 것은 양국 간의 물가 차이다. 록을 취했을 때 이런 건데 PPP 간에 이게 PPP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보이려고 그러면은 예전 같은 시계열 자료를 하다 보니까 시계열 자료가 이게 짧았어요. 왜냐면은 이런 PPP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이게 변동환율제인데 변동환율제가 시작된 게 1970년대 초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상대적으로 기간이 작다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예전에는 그냥 하나의 변수를 가지고 사용을 했었는데 이러지 말고 곱하기 국가 수 이렇게 하면은 200개 국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샘플 수가 확 늘어나는 거죠. n 곱하기 t. 요거는 이제 국가 수는 n에 해당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샘플 수를 확 늘리면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 늘릴 수 있는 것이 패널 자료의 어떤 장점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 말고도 이 우리가 일반적인 분석에 있어서 패널에서 유용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말씀드리겠지만 이질성 같은 거 통제하는데 아주 유용한 자료가 되죠. 패널 자료는. 그래서 이 자료상으로 보면은 여기 아이디가 있고 각 아이디별로 연도별로 기록되고 이렇게 쌓이는 형태가 보이는 게 이게 패널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패널 자료는 n 곱하기 t니까 뭐 어떤 횡단면 특성도 가지고 있고 시계열 특성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균형 패널, 밸런스 패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아이디에 다 동일한 값들이 들어가 있는 것 시점에 있어서. 그래서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1960년부터 몇 년까지죠? 1978년까지. 그죠? 그러니까 오스트리아가 1960년부터 78년까지 가지고 있고 벨지움 같은 경우도 60년부터 78년까지 자료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모든 국가들이 60년부터 78년까지 그 시간에 있어서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거를 밸런스드 패널, 균형 패널로 얘기하고요. 어떤 일부 나라는 78년까지 안 가지고 예를 들어서 76년까지만 데이터 수록하고 있다거나 또는 어느 특정한 연도에 값이 빠져 있다거나 중간에 이렇게 되는 거는 다 불균형 패널이라고 언밸런스 패널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패널 자료를 이용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분석 대상의 미관측 이질성을 명시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요거는 좀 뒤에다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요것도 있고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패널 자료는 이제 개개인 특성, 개인들 아이디별로 이게 자료가 쌓이다 보니까 개개인의 특성들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요게 장점이고요. 또 하나의 장점은 아까 뭐라 그랬죠? 샘플 수가 커진다. 두 번째는 샘플 수를 늘릴 수 있다. 요게 엄청난 장점이 되는 거죠. 그렇죠? 특히나 연도별 자료 있을 경우에는 연도별 자료 사이즈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샘플 수를 늘리는데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패널 자료가 있으면 도구 변수를 힘들게 찾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정책 효과 추정에 매우 유리하다. 그다음에 또한 누락 변수 때문에 생기는 내생성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래서 사례가 뭐냐면은 흡연이 암의 발병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를 보면요. 이 중에 이제 흡연과 폐암에 동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가 회기식에서 누락되면은 OLS 추정치는 흡연의 효과를 과대 또는 과소 추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그래서 암, 종속 변수가 암이고
흡연.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모형을 했다 보세요. 자, 그랬을 때 보면은 이걸로 그 충분한 얘기죠. 자, 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흡연 하나밖에 없느냐? 다른 것도 있죠. 그 음주라는 것도 있고, 그렇죠? 음주라는 것도 있고, 그 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이 음주라든지 다른 변수들이 있을 수가 있고, 이거를 이제 누락 변수, omitted variable이라고 그러거든요. 누락 변수, omitted variable bias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게 이제 그래서 음주 같은 경우는 흡연과도 그렇죠? 상관이 있고, 암의 발병과도 상관이 있다는 얘기죠. 자, 이랬을 때는 그 누락 변수에 대한 편의, 왜곡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바이어스가, 그렇죠? 자, 그래서 일반적인 리그레션은 이런 특정한 변수만 우리 기록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우리가 어떤 추가적인 분석을 할 수는 없지만은 이 패널 같은 경우는 이런 편의 같은 것도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일반 회계식을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리그레션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거는 우리는 파셜 이펙트를 보고 싶은 거예요. 회귀 모형에서 가정이 뭐였죠? 회귀 모형에서 가정은 요 설명 변수들은 회귀 모형에서는 설명 변수들이 다 외생적이다. 외생적이라는 얘기는 x하고 오차항의 상관관계가 없어야 된다. 관계가 없어야 된다. 이런 가정이었죠. 그렇죠. 밑에서 이렇게 된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베타1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누락 변수들이란지 왜냐면 이 오차항이 뭐라 그랬죠? 우리가 X에서 설명되지 않는 나머지 것들은 다 들어가는 거죠. 오차항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수출은 베타0 플러스 베타1 환율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수출이 환율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환율 이외의 것에 의해서 설명되는 변수들이 다 오차항에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럼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뭐냐? 해외 수요, 그렇죠? 수요에서 뭐 우리 K-팝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 그러면 수출이 늘어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금리 같은 것도 이 오차항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금리가 변함에 따라서 투자가 영향을 받고 투자가 변화하면 수출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오차항에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모형을 세팅을 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다른 것들이 있을 경우,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그런 것들이 이 설명 변수인 x와 상관관계가 있을 경우, 내생적일 경우, 이럴 때는 우리가 x가 변할 때 y는 그냥 베타1이다 이렇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뭔가가 서로 간에 x와 오차항의 관계가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저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y는 베타0 플러스 베타1 x1 플러스 엡실론 2라고 됐을 때 x가 증가할 때 y는 어떻게 변하느냐. 요거는 베타0는 상수항이니까 뭐 x가 변해도 상수는 변하지 않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베타1 플러스 델타 2 델타 x, 그렇죠? 그래서 x와 y가 서로 외생적이면은 독립적이면은 그냥 베타1이다 얘기할 수 있는데 요 간에 서로 간에 상관관계가 있으면은 이게 베타1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이제 패널 자료가 있다면은 이러한 누락 변수들, 그렇죠? 중요한 변수들이 빠졌을 때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락된 변수를 이른바 미관측 이질성으로 회계식에 포함시킬 수 있고, 이에 따라 누락된 변수에 대한 편의가 완화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N명에 대해서 T기간, 예를 들어서 1000명에 대해서 5년 동안에 관측한 설문 자료를 한번 우리가 고려를 해볼게요. 그러면 총 관측이 뭐냐면은 N 곱하기 T 이렇게 해서 5000건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본 것처럼 똑같죠.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도 한 18년 동안 1960년부터 1978년까지 계속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 국가들 하면은 이 패널 자료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모형을 이렇게 보시면은 잠깐만요. 우리는 이제 종속 변수 y를 한 개의 정책 변수 x와 k개의 zk를 이용해서 설명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 변수는 k 플러스 1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거는 여기에 이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psi i라고 그러는데 psi i는 어떻게 해요? 시간에 따라서 변해요, 안 변해요? 변화하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패널 자료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i에 해당되는 게 국가지죠, 국가. 그렇죠? 국가별로 보면은 국가별 특성이 있다는 얘기죠. 국가별 특성이 있는데 이 국가별 특성은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 이런 가정하에서 이렇게 요 개인적인 특성들을 여기다 넣은 거죠. psi i라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psi i는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지 않는 개인의 미관측 이질성을 나타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관측 이질성을 어떤 성질로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패널의 특성이 결정되고 이것이 이제 고정 효과냐 임의 효과냐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모양이거든요. 뭐 뒤에서도 설명할 수 있는데 여기다 아예 그냥 좀 여기서 좀 얘기를 하죠. 간단하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패널 모형을 표시할 때는요, I, T라고 표시를 해요. 왜냐면은 I라는 것은 ID, 그죠? 국가일 수도 있고 기업일 수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각 기업 아이디별로 시간별 자료일 수 있죠. 아까 우리 아래서 뭐냐면은 아래서 보면은 여기 I는 국가에 해당되는 거죠. 그다음 T라는 것은 1960년부터 1978년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패널은 표시를 하죠. 그래서 요거는 종속 변수,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그러니까 사용할 설명 변수들, 그죠? 그 다음에 AI는 시간 변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개별 특성, 그래서 국가별 특성, 그 다음에 기업별 특성, 이거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거죠. 시변하지 않는다. 이거는 개별적인 특성은 고정되어 있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는 오차항이 되는 거죠. 이따 얘기할 텐데, 우리가 그 패널 모형을 추정하는 거는 3개가 있어요. 추정에 있어서는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똑같이 OLS. 어떤 패널의 특성을 무시하고, 그냥 돌리는 거죠. 특성을 무시하고 그냥 OLS를 돌린다 그랬죠. 그냥 리그레이션을 돌리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고정효과 모형.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이게 픽스드 이펙트거든요. 픽스드 이펙트 모형이라 해서 이렇게 돌리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임의 효과 모형. 그래서 임의 효과 모형이라는 것은 임의 효과라는 것은 랜덤 이펙트 모형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OLS는 일반적인 우리가 리그레션 하는 과정이랑 다 동일하니까 그거는 좀 설명을 안 하고요. 고정 효과 모형하고 요 랜덤 이펙트 임의 효과 모형의 공통된 가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일단은 뭐냐면요, 우리가 그 변수들이 오차항과는 독립적이어야 된다. 이건 똑같아요. 이거 뭐냐면은
상관관계로 봤을 때 XIT하고 이 오차항 UIT 상관관계는 없다. 서로 독립적이다. 이런 가정이 필요하고요. 공통된 거죠. 고정효과, 임의효과. 두 번째 또 가정은 뭐냐면은 이 개별 특성을 나타내는 AI 있죠. 개별 기업의 특성 이런 것들은 오차항, 그러니까 오차항과는 독립적이다. 요 두 개는 그 고정효과든 임의효과 모형이 같아요.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면은, 그래서 좀 보여드리면은, 고정효과 모형에서는요, 고정효과 모형에서는 이 XI하고, 그러니까 설명 변수들하고 개별 고유 특성들 간의 상관관계가 0이 아니다. 서로 내생성이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고요. 그 임의효과 모형, 렌더 이펙트 모형에서는 XIT하고 AI하고 상관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중요한 차이점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 어느 게 더 좋은 모형일까요? 둘 다 맞다 그러면은? 자, 랜덤 이펙트는 요거랑 상관관계도 없고, 얘랑 상관관계도 없고, 얘랑 상관관계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모든 XI, AI, UIT가 다 독립적이에요. 그럼 되게 효율적이죠. 왜냐면 서로 간에 이제 상관관계도 없고 그러니까 베타들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보면은 랜덤 그 픽스드 이펙트 모형에서는요. 잠깐만요. 픽스드 이펙트 모형을 다시 한번 보면요. 고정효과 모형에서는 가정하는 게 고정효과 모형에서는 얘랑은 독립적인데 얘랑 독립적이고 아이고 얘랑은 상관관계가 없고 그다음에 얘랑도 상관관계가 없는데 얘랑은 상관관계가 있어. 허용해. 그러면 사실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정에 따라서 우리가 그 모형을 추정할 거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어느 게 맞는지 볼 거고. 그래서 만약에 어떤 하우스만 테스트를 통해서 랜덤 이펙트가 맞는지, 왜냐면 랜덤 이펙트는 항상 효율적이니까 랜덤 이펙트가 맞는지 그 픽스 이펙트가 맞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테스트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좀 얘기를 계속 할 건데요. 그래서 뭐 여기서 보여드린 거는 뭐냐면은 그 결국에는 공통적으로는 그러니까 고정효과 모형, 임의효과 모형 두 가지 이제 패널에서 되게 유명한 모형인데 공통적인 가정은 여기서 봤을 때 얘랑은 독립적이다. 사이 i하고 이 엡실론 it는 0이다.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이 설명 변수들과 오차항 간에는 상관관계 없다죠. 그러니까 고정효과 같은 경우는 독립적이다. XJ 사이는 오차항과는 상관관계가 없다. 이렇게 독립적이라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요 사이 i 개별 특성은 대신에 얘랑은 독립적이지만은 다른 것들이랑은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존재할 경우에는 이건 고정효과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조금 더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효과 모형 임의효과 모형 바로 가가지고 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고정효과 모형이 무엇인지 여기서 좀 보다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YIT는 식 1처럼 어떻게 되냐면 YIT는 설명 변수 XI와 그 다음에 여기 개별 ID별로 기업, 국가 이런 별로 어떤 개별 특성을 매저하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그렇죠? 개별 특성이 AI라고 있고 그 다음에 오차항이 있다 이렇게 하죠. 고정효과에서 가정이 뭐라 그랬죠? 일단은
공통적인 가정은 뭐냐면은 요 x하고 u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다. 그렇죠? 그다음에 ai하고 오차항 간에도 상관관계가 없다. 근데 단 뭐냐면은 여기서는 설명 변수와 개별 기업의 특성, 그렇죠? 이렇게 된 거는 상관관계가 있다. 그렇죠? 이걸 가정하는 거죠. 자, 근데 고정효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AI라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추정해야 될 개수처럼 인식하는 거예요. 개수로 변수 또는 개수로 인식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실제로 추정하는 게 아니라요. 이 개수면 없애버리는 거죠. 없애버리는 거. 그러니까 추정을 안 하고 이게 상수이기 때문에 AI가 상수이기 때문에 이걸 없애버린다는 얘기죠. 자, 어떻게 없앨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차분을 하면은 그게 가장 편하죠. 여기서 이렇게 된 것처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변수를 차분하면 어떻게 돼요? 차분하면 왼쪽으로 yit-yit-1 이렇게 되고, 그다음 베타도 xit-xit-1 되는 거고. 그런데 다만 개별적인 기업의 특성들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이건 없어지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여기 오차항 같은 경우는 uit-1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차분한 거를 델타로 표시하면은 이렇게도 표시할 수 있죠. 이렇게도 해서 AI 요걸 없앨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방법은 시간 평균 차분이 있거든요. 고정 효과 변환이라고 얘기하는데 뭐냐면은 각 아이디별로 자체 값들을 시간 평균을 하는 거예요. 시간 평균 값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아래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1960년부터 1978년까지 있죠. 그럼 여기 값들 있죠. 각각에 대해서 60년부터 78년까지 값들 있죠. 각 아이디별로 요거를 평균을 구해요. 그러면 시간 평균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오스트리아 말고 벨지움 같은 경우도 1960년부터 1978년까지 평균 값을 구하는 거죠. 거기서 빼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시간을 평균을 빼주면은 이렇게 원래는 yit는 베타 1 xit 플러스ait 플러스 uit 이렇게 됐었잖아요. 근데 이 각각을 시간 평균으로 해주면은 이렇게 평균 표시하는 ybar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yibar라고 된 거는 뭐냐면요. it 중에서 이 t1부터 우리가 끝에 시점까지 해서 이걸 전체 시간으로 나누면 시간 평균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그냥 빼주면은 이렇게 해서 빼주면은 똑같이 요 개별 특성은 시간에 따라서 안 변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럼 요거는 싹 없어지는 거죠. 그럼 아까 이렇게 일자 차분한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요것이 이제 그 고정효과 모형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시간 차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기간 평균 차분. 그래서 여기서 실제 값에서 시간 평균 차분을 뺀 거를 그냥 여기서 y 닷 이렇게 점 두 개 찍은 거 이런 식으로 표시해서 요걸 가지고 추정하는 거죠. 픽스드 이펙트 모델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first difference도 마찬가지예요. 1차 차분한 것도 그렇고 고정효과도 어차피 그 평균을 빼서 상수항을 없애는 거니까 어떤 이슈가 되냐면은 그래서 여기 만약에 어떤 더미 변수가 있다고 따져보세요. 더미 변수. 개별에 따른 어떤 더미 변수야. 이거는 뭐냐면은 여성이면은 0이고 남성이면 1이라고 한번 따져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상수값이죠.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차분한다거나 시간 평균 차분했을 때 상수항은 다 없어져요. 고정효과 모형을 쓸 경우에는. 그렇죠?
그러면 때로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변수가 뭐냐면은 정책 전후 이렇게 했을 때도 정책 전후는 어떤 변하지 않는 값이죠. 그러니까 예서 뭐 세금 정책 변했을 때 정책 변화 시점 전후 이렇게 따졌을 때 그거는 이제 그거는 시간에 따라 변하겠네요. 정책은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처럼 남자 여자 이런 거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다 없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차분을 할 경우에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아까도 보여드린 것처럼 원래는 이렇게 개별 특성을 가진 모형인데 이런 차분이라든지 이렇게 해버릴 경우에는 최종적으로는 이 AI에 해당되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값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실제로 어떤 개개인의 고유한 특성들을 우리가 일반적인 회귀 분석에서는 뺐기 때문에 누락 변수 어떤 편이 왜곡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원래는 우리가 이런 중요한 변수들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죠? 중요한 변수들이 있다고 가정하고 요거를 대신에 우리가 직접 추정하는 대신에 요거를 없애버린다. 하나의 과정을 그러니까 해서 없애버릴 경우에는 우리가 누락 변수 문제는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있다는 걸 가정하고 그걸 변환시켜서 그걸 없앴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OLS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거를 픽스드 이펙트 모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왜냐면 픽스드 이펙트라는 것은 우리가 시간 평균들을 이용해서 차분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는 이제 이런 거를 위딘 에스티메이터라고 그래요. 그래서 같은 변수 내에서 시간에 대한 거를 우리가 평균을 구해서 이렇게 차분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걸 위딘 에스티메이터라고 좀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설명문서 추가해도 된다는 거는 요거는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픽스드 이펙트 모델을 뭐냐면 정리하자 그러면 고정효과 모형이라는 것은 원래 이렇게 존재하는 어떤 개개인의 이질성을 고려해가지고 이걸 하나를 추정해야 될 개수를 생각을 하는데 대신에 직접 추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차분 방식을 이용해서 1차 차분은 별로 안 쓰지만은 시간 차분을 통해서 이런 AI를 없애줘가지고 우리가 추정하면은 오히려 일반 OLS보다는 그 누락 변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애버리는 거. 그래서 그런 거 하는 것이 픽스드 이펙트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차분해서 없애는구나. 요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 가정이라는 것이 픽스드 이펙트에서 가정이라는 것은 요거다. 근데 공통과정은 뭐라 그랬죠? 랜덤 이펙트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x하고 uit하고는 상관관계가 없고, 그렇죠? 설명 변수와 오차항은 상관관계가 없고, 또 하나 이 개별 특성을 나타내는 AI하고 오차항에는 상관관계가 없고 서로 독립적이고, 다만 차이점은 뭐냐면은 차이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FE 모형에서는 이 설명 변수들 XIT하고 XIT 설명 변수들과 어떤 개개인의 특성들 간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코릴레이션이 0이 아니다. 독립적이지 않다. 이런 가정이죠. 근데 뭐 정리하면은 이럴 경우에 어떻게 고정효과 모형은 어떻게 하느냐? 요거는 차분해서 시간 차분을 해서 없애버린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임의 효과 모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자, 임의 효과 모형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의 효과 모형이라는 것은 똑같이 있지만은 자, 접근 방식이 조금 달라요. 모형은 똑같이 쓸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설명 변수 XIT, 종속 변수 YIT 있고, 이거는 이제 AI라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지 않는 어떤 ID별 특성에서 뭐 제조업, 반도체 산업, 그 산업별로 고유한 특성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캡처하기 위해서 AI를 넣는 건데, 그다음에 이렇게 오차항이 있고, 가정이 뭐였죠? 임의 효과 모형은
다른 거는 다 동일해요. 차이점은 뭐냐면은 조금 더 엄격하게 독립적이라는 가정을 넣는 거죠. 이 설명 변수와 어떤 개개인의 특성상에는 독립적이다. 상관관계 없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럴 경우에는 임의효과 모형에서는 요거를 추정하는 개수가 아니라요. 그래서 이게 서로 독립적이기 보니까 또 다른 오차항처럼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베타 1, XIT, VIT. VIT는 AI 플러스 UIT다. 그래서 그 개별적인 특성을 오차항처럼 또 다른 오차항처럼 이렇게 해서 VIT라 해서 복합 오차항으로 해가지고 그냥 요걸 추정하는 방법이 임의효과 모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고정효과 또는 1차 차분에서는 AI와 그렇죠? ITJ 그렇죠? 여기서는 개수가 여러 가지 많으니까 고정효과 모형에서는 얘네들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그렇죠? 그렇죠? 상관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그래서 X라고 했을 때 그래서 베타 1 첫 번째에 대해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베타 1 이렇게만 남는 게 아니라 이것이 그쵸 X1 상관관계 존재할 경우에는 이게 0이 아니죠. 그쵸? 자, 그러면은 이렇게 쓸 경우에는 이게 왜곡이 되기 때문에 이 AI를 제거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이걸 AI를 개수처럼 인식을 해서 이걸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면은 임의효과 모형에서는 여기 요거 둘 간의 상관관계가 없을 경우에, 그러니까 요 설명 변수들과 개별적 특성산에 상관관계가 없을 경우에는 이걸 굳이 제외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가정을 할 경우는 자료 변화를 통해서 AI를 제거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하우스만 테스트를 하는데 이 하우스만 테스트 할 때 보면은 랜덤 이펙트와 픽스드 이펙트 여기서 얘기하는 임의효과 모형과 고정효과 모형을 비교하는데 이것이 AI와 그러니까 개별적인 특성 변수들과 설명 변수들 간에 이게 상관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테스트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하우스만 테스트죠. 자,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는지 이걸 보여드릴게요. 임의효과 모형에서는 그러니까 랜덤 이펙트라는 게 뭐냐면은 랜덤 이펙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개별적인 특성을 그냥 임의적인 변수처럼 처리를 하는 거죠. 오차항처럼. 그러니까 뭐냐면은 원래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요것도 독립적. 요거 이제 이 개별적인 특성이 설명 변수가 독립적이니까 이거를 그냥 쉽게 뭐 해서 V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렇게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추정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래서 엡실론이라고 할 거예요. 엡실론 IT라는 것은 AI 플러스 UIT다 이렇게 해서 그냥 이걸 추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고정효과 모형과 조금 다른 점은 고정효과 모형은 차분 같은 걸 통해서 시간 차분이라든지 1차 차분이라든지 이런 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고정효과 모형은 시간 차분을 해서 이 AI를 없앴잖아요. 그렇죠? AI를 없앴는데 임의효과 모형은 이걸 없애지 않고 이걸 그 복합 오차항에 넣어가지고 그냥 추정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오케이. 그래서 YIT는 베타 1 XIT 플러스 엡실론 IT 이렇게 해서 추정을 했어. 그럼 베타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일반적인 리그레션처럼. 그렇죠? 일반 OLS랑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추정했어. 그러면은 요거는 구했어. 그렇죠? 오차항 값도 나와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질문은 뭐냐면 요것은
AI 플러스 UIT인데 그럼 얘네들은 따로 어떻게 계산하죠? 그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사실은 요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도출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좀 약간 좀 추가적인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약간 콰자이 디미닝이라 해서 좀 시간 차분이지만은 완전히 차분하는 건 아니고 약간 유사 차분을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요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합성 오차, 그죠? 원래는 요게 요 다음에 어떻게 되면 AI 플러스 UIT라고 돼 있었거든요. 위에 가보시면은 그쵸? AI 플러스 UIT라고 이게 돼 있었죠. 요거를 요렇게를 하라는 얘기죠. 왜냐면은 우리가 이미 오차 모형에서는 이 개별적인 특성과 설명 변수들 간에는 독립적이다. 코릴레이션이 없다. 이렇게 상관관계 없다. 이렇게 했으니까 독립적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독립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게 뭐냐면 다 이제 오차항들 간에도 독립적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합성 오차 간에는 독립적이지가 않아요. 이런 게 이제 그러니까 시리얼 코릴레이션 계열 상관이 존재해요. 왜냐면은 계열 상관이 존재한다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아까 뭐였죠? 그 VT라는 것은 아까 원래 AI 플러스 UIT 이렇게 돼 있었을 때 요것을 이제 VT라고 합성오차로 해놓고 추정을 하면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요 간에 계열 상관 이전 시점과 보면은 계열 상관이 존재해요. 왜냐면은 이 공분산을 보면은 VIT는 합성오차니까 AI 플러스 UIT, 그죠? T-S 시점은 오차항 UI T-을 내리고 AI 개별적인 특성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 보면은 곱하기 하는 거랑 똑같죠. AI UIT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UT AI, 그 다음에 공분산 UT UIT 마이너스 1,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가정하는 거는 그냥 순수 오차항들 간에는 독립적이다, 그죠? 이런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공통적인 가정은 이 개별적인 특성과 오차항들 간의 독립적이다 이런 가정이 있었죠. 우리가 그 픽스드 고정효과 모형이나 임의효과 모형이나 동일한 가정이었죠. 그러니까 요것도 일단은 독립적이라는 가정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0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오차항들 간에는 독립적이다 이런 가정이 있지만은 근데 여기 보면 이 AI는 어떤 상수자 개별적인 특성이잖아요. 요거는 그냥 제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그마 A의 제곱, 그죠? 개별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그거의 분산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계열 상관 같은 경우는 0이 아니죠. 그죠? 자, 요거를 좀 통제해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변환해서 합성 오차를 할 경우에는 합성 오차를 우리가 처리할 경우에는 그 어떤 계열 상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임의 효과 모형에서 그걸 통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이런 임의효과 모에서 합성 오차자의 상관관계는 이렇게 되거든요. 상관관계라는 것은 뭐냐면은 로라는 것은 그래서 그 합성 오차들 간의 상관관계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요게 공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래서 x와 y 간의 상관관계라는 것은 x와 y 간의 공분산을 각각의 표준편자 또는 이렇게 이런 분산의 루트 씌운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아까 본 것처럼 t와 s의 공분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아까처럼 시그마 a의 제곱으로 나오는 거고요. vit의 그 분산의 제곱이라는 것은 VIT는 UIT 플러스 AI였잖아요. 그래서 요거 그냥 요거 분산을 구하면은 원래는 요거의 분산, 그 다음에 요거의 분산, 그 다음에 플러스 요거의 공분산의
곱하기 2, 그죠? 원래 이거죠. x 플러스 y의 제곱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2xy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 x와 a와 ui라는 것은 독립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식으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에 보면은 그 vit와 vit의 공분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좀 나오는 거거든요. 자, 이거 우리가 왜 하는지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우리가 이렇게 변환시켜서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뭐냐면은 임의효과 모형에서는 이게 요거 간에 서로 독립적이니까 그러니까 설명 변수와 이 개별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요거 간에 독립적이니까 그냥 얘네들끼리 그냥 따로 묶어가지고 합성 오차를 만들어서 추정하면은 되는 게 아니냐,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이 개별 특성을 나타내는 AI를 오차항처럼 생각해서 이렇게 돌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뭐냐면은 이렇게 할 경우에는 계열 상관이 존재하더라, 그렇죠? 계열 상관이 존재하니까 요거를 좀 어느 정도 없애주기 위해서 우리가 추가적인 처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해요. 아까 본 거랑 비슷하게. 그래서 그 아까 같은 경우는 픽스드 이펙트에서는 어떻게 썼냐면은 고정효과 모형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y는 베타 1 xit 플러스 ai 플러스 그다음에 uit였죠. 고정효과 모형. 그런데 뭐냐면은 고정효과 모형에서는 뭐냐면은 가정이 뭐냐면은 xit하고 AIT 설명 변수와 어떤 개별 기업 또는 국가별 특성이라는 것이 이게 서로 간에 상관관계가 있더라. 그러니까 콜레이션이 0이 아니더라. 이렇게 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시변을 해서 그러니까 각 아이디별로 시간 평균을 구해서 뭐 이 AI는 시간 뭐 10년 동안의 AI를 곱해서 10년으로 나누면 그대로 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빼주면 된다 그랬죠. 빼주는 거죠. 그래서 yit 마이너스 y bar i는 베타 1 xit 마이너스 시간 평균을 빼서 uit 마이너스 uit 바 평균 빼준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변환한 다음에 이거 픽스드 이펙트는 이렇게 알파를 없애줬거든요. 근데 랜덤 이펙트는 임의 효과 모형, 그러니까 그 AI를 독립적인 어떤 오차항처럼 생각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변환시킨다는 얘기죠. 앞에 본 거랑 좀 다르죠. 픽스드 이펙트하고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뭐가 좀 다르죠. 뭐가 다르죠? 여러분들? 여기서는 그냥 이 고정효과 모형에서는 시간 평균 앞에다 개수가 다 1 붙었잖아요. 그쵸? 1 붙고 1 붙었는데, 그쵸? 근데 여기는 1이 아니라 세타가 됐네, 그쵸? 그러니까 차이점은 그거예요. 뭐 그래서 아까 이렇게 세타라는 것을 우리가 그 코릴레이션 있잖아요. 서로 다른 합성 원자 간의 코릴레이션 구하고 막 여러 가지 해서 세타를 구했는데 이걸 왜 하는 거였죠? 임의 효과 모형, 랜덤 이펙트 모형에서는 계열 상관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계열 상관을 없애주기 위해서 요런 차분을 해주는데 완전하게 여기 픽스드 이펙트처럼 그냥 시간 차분을 1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세타라는 걸 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타가 1이면은 완전히 아까처럼 상수항이 없어지는데, 그렇죠? 개별적 특성이 이렇게 없어지는데 이게 1이 아닐 경우에는 여전히 그거는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개별 특성들이, 그렇죠? 요게 이제 여기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 정도로 좀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이점이라는 것은 고정효과 모형과 임의효과 모형은 이 개별적인 특성을 어떻게 처리를 하냐, 그렇죠? 어떻게 처리를 하냐, 요 차이다, 그렇죠? 고정효과 모형에서는 이 개별적인 특성들이 설명면서 들어가 상관관계가 존재를 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없애줘야 된다. 그죠? 근데 이미 효과 모형에서는 이런 것들이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거를 그냥 복합 오차항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그냥 추정을 하면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복합 오차항으로 이렇게 만들 경우에는 계열상관, 그러니까 t 시점과 t-1 시점 오차항 간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컨트롤해서 이런 식으로 변화를 시켜서 우리가 추정을 해야 된다. 그렇죠?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여기다 쓸게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좀 몇 가지만 정리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픽스드 이펙트는, 자, 보세요. 픽스드 이펙트는 다시 정리하면은 이런 식으로 했어요. 자, 근데 랜덤 이펙트 모형은 이렇게 된다 그랬죠? 요 앞에 있는 게 개수가 1인데, 그렇죠? 자, 1이 아니라 이게 세타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케이스는 세 가지가 있죠. 세타가 1이면 어떻게 되죠? 세타가 1이면은 요 베타 원도 이렇게 해서 상수항이 없어지죠. 이거 다 없어지고 요도 보면 1 이렇게 되면 어떤 게 되죠? 랜덤 이펙트 모형이나 픽스드 이펙트 모형이랑 같아지는 거죠. 위에도 해서 픽스드 이펙트 모델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그럼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죠? 물론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좀 사실 그냥 이해만 하고 넘기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세타가 1이 되는 경우가 어떻게 되냐면은 요 부분이 0이 돼야 되죠. 그렇죠? 요 부분이 0이 되면은 0이 되면 세타가 1이 되죠.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세타가 1이 되는 경우는 뭐냐면은 그 개별 특성이 가지고 있는 변동성이 아주 높을 경우 또는 순수 오차항 부분이 0일 경우, 그렇죠? 그러면 이게 0이 되니까, 그렇죠? 0이 되니까 1-0 하면은 1이 되잖아요, 세타가. 또는 이게 그 개별 특성의 변동성이 클 경우, 그렇죠? 그 대부분을 설명할 경우에는 이것이 픽스드 이펙트 모형이랑 같아진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세타가 0일 경우는 어떻게 되죠? 세타가 0이라는 거는 요 부분이 1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1이 된다는 얘기는 이 부분이 1이 돼야 되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거의 시그마 U 부분이 아주 커가지고 그 다음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시그마 A 제곱 부분이 아주 작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개별 특성들이 설명력이 상당히 적어지고 오차항 자체가 클 경우에는 세타가 0이 됐잖아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면 이게 다 0이 되니까 이거 다 없어지고 그렇죠? 일반 OLS랑 똑같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제 여기서 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뭐 세타가 0일 경우에는 OLS랑 동일해진다. 그렇죠? 다시 당연하죠. 이게 세타가 0이면은 이거 다 없어지니까 OLS랑 똑같아지는 거죠. OLS 돌리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뭐 그러니까 그런 좀 얘기를 좀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R을 이용해서 어떻게 패널 모형을 우리가 추정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패키지가 필요한데요. PLM이라는 게 있고요. PLM, 그러니까 패널 리니어 모델, 패널 자료를 분석할 때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플라이어라는 것은 자료 같은 거 좀 변환시킬 때 좀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스타게이저라는 것은 우리가 패널 여러 가지 리그레션 모형 돌렸을 때 그 결과물을 테이블로 잘 정리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불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데이터는 이 PLM 패키지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할 텐데요. 우리가 어떤 각각의 패키지들이 자기네들 프로그램 어떻게 돌립니다 설명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각 패키지별로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보기 위해서는 이 왼쪽처럼 데이터
패키지 이꼴 PLM 이런 식으로 하면은 무슨 패키지가 있는지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있죠. 그렇죠? 시가렛 컨섬션 이렇게 쭉 돼 있고, 사실은 이 각각의 패키지에 뭐가 이 데이터셋에 어떤 변수들이 있는지 요거는 그냥 불러드리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냥 게솔린이라는 데이터를 이렇게 좀 불렀어요. 그럼 게솔린 아까 본 것처럼 게솔린이라는 것은 국가가 있고 연도가 있고 LGAS P카 이렇게 됐고 린컴 뭐 이렇게 됐고 LRPMG 이렇게 있고 Lcar PCAP 이렇게 있죠. 근데 이 변수가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알고 싶으면은 패키지 가가지고 우리가 PLM 쓰고 있었잖아요. PLM.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지도처럼 보이죠? 지도처럼 이렇게 되는 걸 보면은 PLM 설명 그 사이트로 가요. 여기는 좀 아이고 링크가 잘못돼서 그런 것 같은데 다시 요거 PLM만 눌러볼게요. 자, 그럼 PLM 패키지에 대한 설명이 있고 여러 가지 레퍼런스 매뉴얼을 먼저 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데이터가 뭐였죠? 게솔린이었죠? 게솔린 데이터 변수명이 뭔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 보면은 게솔린이라는 데이터가 무엇인지 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변수에 대한 설명이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컨트리는 국가를 나타내는 거고 팩터 변수로 그다음에 이어 돼 있고 LGAS PLC라는 것은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설명의 기초에서 여기다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변수 이 게솔린이라는 걸 불러들어서 그다음에 요거를 AA라고 저장을 할게요. 그러면 AA라는 게 똑같이 이렇게 돼 있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데이터 불러들 때는 그리고 나서는 패널 자료임을 선언해 줄 필요가 있어요. 패널 자료를 선언하는 명령어는 뭐냐면 pData frame이에요. PLM 패키지 내. 그래서 패널 데이터 프레임, 패널 데이터라는 걸 인식하라는 건데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냐면 우리가 AA라고 저장된 데이터를 쓸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면 패널을 구분하는 거 있었잖아요. 아까 ID하고 시간을 나타내는 변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그 ID는 컨트리로 되어 있구나. 그렇죠? 그 다음에 시간을 나타내는 변수는 이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패널은 우리가 n적인 특성, 그죠? 횡단면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ID는 컨트리를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시간 변수는 이어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좀 지정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pData frame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타입으로 봤을 때.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여기다가 제가 뭐 dplyR을 써서 AA에 우리가 새로운 변수 cindex라고 하나를 만들게요. cindex는 country다. 자, 이걸 왜 이렇게 하냐면요. cindex를 이용해서 우리가 더미를 만들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은 뭐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지만은 요 c인덱스 있죠? c인덱스 보면은 팩터 변수로 돼 있죠. 이게 범주형 변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범주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c인덱스에 보면은 원래는 이름이 국가명이 돼 있죠. 그렇죠? 근데 이 국가명이 문자가 아니라 이것은 범주형 데이터로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스트리아는 1, 벨지움은 2 이런 식으로 어떤 범주형 값이 주어져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걸로 이제 나중에 더미를 만들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인덱스 만들었고요. 자, 그래서 공식을 하나 어떤 모형을 추정할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LGAS per car라는 게 뭐냐면 자동차당 휘발유 소비량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휘발유를 쓰는지, 요거는 그래서 이게 종속 변수가 되고, 설명 변수는 뭐냐면은 소득, 그죠? 소득에 따라서 휘발유 얼마나 쓰는지,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가격에 따라서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자동차 보유대에 따라서 얼마나 쓰는지, 이걸 공식을 넣었어요. 자, 공식을 넣고, 자, 우리가 고정효과 모형은요, 그러니까 일단 패널 돌리는 것은 명령어는 PLM입니다.
PLM인데 공식은 form이라고 아까 위에 있었죠. 이 공식을 사용하라는 거고 데이터는 A라고 우리가 위에 이렇게 해놨었죠. 그 다음에 어떤 걸 선택하느냐. 패널 분석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모형의 옵션이 3개다. 그래서 고정효과 모형은 within을 선택하고, 왜 고정효과 모형을 within이라고 했죠? 고정효과 모형은 시간 평균을 해서 차분을 해서 그 개별 그거를 없애주는 거였죠. 그래서 within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같은 변수 내에서 시간 평균, 그죠? 같은 변수 내에서 평균을 내에서니까 within이죠. 평균을 구해서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within이고요. 그다음에 임의 효과 모형은 랜덤, 그죠? 랜덤 이펙트니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OLS처럼 하는 거는 OLS는 그냥 풀링이라고 하죠. 그냥 풀링. 그래서 모든 변수는 다 그냥 전부 다 합쳐서 그냥 추정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PLM 같은 경우는 픽스드 이펙트로 추정을 한 거죠. 그래서 FE라고 저장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랜덤 이펙트는 그냥 랜덤을 선택해서 그냥 똑같이 돌리면 되는 거죠. 자, 아직 결과는 제가 여기 FE라고 저장을 했었는데, 요거 보시면은 결과 이 계수값들은 다 나와 있어요. 3개 있으니까 설명면서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직접 리포트는 안 하고 나중에 테이블로 잘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게 OLS를 돌리는데요. OLS를 돌리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요거를 돌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고정효과 모형. 요거를 돌릴 거예요. 근데 OLS 돌릴 때는요, 이 개별 아이디의 특성을 포함시킬 거예요. OLS 모형에서는 요거를 포함시켜서 할 거예요. 이거 뭐냐면은, 그러면 개별 기업의 특성은 뭘로 되느냐?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아이디 더미를 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아까 오스트리아, 벨지움 이런 거 있었죠. 그럼 국가별로 각각 국가별로 더미를 만들어서 여기다 다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상수항 같은 경우 있잖아요. 상수항 같은 경우는 원래는 추정할 때 1, 1, 1, 1 이렇게 벡터로 돼 있어요. 원래는 여기다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1 it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상수항은 벡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더미 같은 건 어떻게 돼 있죠? 더미는 뭐냐면은 벨지움 같은 경우는 다른 건 0 돼 있고, 그다음에 어떤 거는 두 번째는 이렇게 더미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렇죠? 근데 더미들을 다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엔 또 이런 문제가 생겨요. 다 1, 1, 1, 1, 1도 돼요. 그러니까 모든 더미. 그러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거 있죠. 이거는 남자면 1 아니면 0 이렇게 만든 더미하고,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는 아니니까 이렇게 된 거고, 합쳐버리면 이게 1, 1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더미 변수를 넣을 경우에는, 모든 더미 변수를 넣을 때는 상수항과 어떤 충돌이 나요. 이게 이제 더미 베리어블 트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모든 기업 더미를 넣을 경우에는 상수항을 빼주는 게 낫죠. 그래서 상수항을 빼고 이렇게 추정을 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거처럼 이제는 세 번째는 OLS처럼 돌리는데, ID 더미, 그러니까 AI를 측정하기 위해서 개별 기업의 특성을 하기 위해서 개별 그 기업들의 더미를, 이 예제 같은 경우는 국가가 있으니까 국가 더미를 넣으면은요, 여기다가 근데 결론적으로 보시면 이것이 픽스 이펙트 모형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똑같은 모형을 추정하는데, 위에서 한 것처럼 똑같은 모형을 추정하는데 차이점은 여기다가
모든 국가 더미를 넣을 것이다. C 인덱스라고 돼 있죠. 이거 보세요. 그래서 C 인덱스라고 이렇게 이게 범주형 자료라서 국가별로 돼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범주형으로 오스트리아는 1, 벨지움은 2 이런 식으로 숫자가 부여된 거야.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이런 범주형 변수를 넣어주면요, 아래서는 자동적으로 더미 변수를 생성을 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더미 변수를 넣으면은 상수항과 충돌이 나죠. 그러니까 요게 맨 앞에 그 종속 변수 사이에 여기 물결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설명문서를 넣는데 설명문서 맨 앞에다 0을 넣으세요. 0이나 마이너스 이 값을 넣으면 상수항을 빼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폼2를 한번 공식을 만들고 이 폼2를 이용해서 데이터는 똑같이 AA로 되어 있고 모델은 풀링이라는 얘기죠. OLS를 올려라. 그래서 PO라고 저장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지금 모형을 3개 돌렸어요. 뭐냐면은 고정효과 모형을 F2라고 돌렸고, 그 임의 효과 모형을 랜덤 R이라고 저장을 했고, 그 다음에 OLS 모든 더미 변수 넣고 돌린 거를 PO라고 했어요. 풀링의 약자로서. 그래서 요거를 한번 3개를 한번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돌린 거를 패널 모형 비교 1이라는 다큐먼트로 하는 거죠. 스타게이저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타입은 HTML로 저장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HTML로 저장을 해야지 워드에서 테이블을 깔끔하게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이걸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비교 1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나온 제가 워드 파일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한번 보세요. 이거는 첫 번째 모델은 고정효과 모형을 이용해서 했던 거고요. 두 번째 모형은 랜덤 이펙트를 한 거고, 여기 세 번째 모형은 OLS를 돌렸고, 모든 더미. ID 더미를 다 이렇게 넣어서 한 거죠.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랜덤 이펙트하고, 고정효과 모형과 그 임의효과 모형은 당연히 개수값이 조금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모형 자체의 가정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여기 1번하고 3번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건 픽스드 이펙트 모형을 한 거고, 이거는 모든 ID 더미를 놓고 그냥 리그레션 돌린 거예요. 자, 개수값 똑같죠? 요거랑 똑같고, 요것도 표준 편차도 똑같고, 요것도 개수가 똑같고, 다 똑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픽스드 이펙트는 뭐냐면 개별적인 특성이 있잖아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 YIT는 그래서 베타 1 XIT 플러스 AI 플러스 UIT 이렇게 했을 때 요거 서로 간에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요거를 그냥 없애버리자는 얘기죠. 어떻게 없애버렸죠? 차분을 해서 시간 차분해서 그냥 싹 이렇게 없애버려가지고 이렇게 없애버렸죠. 이게 요게 안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 없애버리는 게 이게 아주 능률적이긴 해요. 지금 봤을 때 보면은 우리가 국가 더미가 몇십 개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데 기업 분석할 때 보면은 기업들 자료가 수천 개가 있거든요. 이 OLS 더미를 했을 경우에는 이 더미가 수천 개 기업이 있으면은 이에게는 수천 개의 더미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아까 그 아래서 본 것처럼 이 기업 아이디를 범주형 자료 같은 경우는 그냥 아래서는 그냥 변수만 넣으면 자동으로 더미를 생성해 주니까 여기 보이는 것처럼 C 인덱스 오스트리아 벨지움 이렇게 해서 더미 각 국가별로 더미가 만들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뭐 아래서는 뭐 픽스드 이펙트 할 수도 있고 그냥 이 OLS 더미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뭐냐면은 OLS 픽스드 이펙트 할 때 문제점은 뭐냐면은 고정효과 모형을 할 때는 뭐냐면은 이거는 AI 개별 효과를 제거하는 거죠. 자, 이럴 경우에는 AI만 제거되는 게 아니라 상수인 것들은 제거가 돼요. 상수인 것도 제거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더미 있잖아요. 남녀 더미. 그렇죠? 나중에 우리가 어떤 효과를 봤을 때 보면 남녀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뭐
뭐 대도시, 농촌 이렇게 해서 도시 이렇게 하는 더미들 많이 넣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적인 특성이 제거될 때 이런 것도 다 제거돼요. 그럼 어떤 문제가 되죠? 우리 관심 있는 변수들을 많이 잃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그 OLS 다 더미 넣고 돌린 이유는 뭐냐면요. 이런 거 더미 다 집어넣더라도 요 개수값은 동일해진다. 그죠? 그래서 혹시라도 남녀 더미 있다 그러면 OLS 더미 했을 때는 이 남녀 더미도 여기 살아남을 수 있다. 그죠? 근데 보면은 제가 결과를 이렇게 보여드린 거 보면은 이 더미들이 너무 많죠. 그죠? 사실은 그냥 우리는 나중에 이거 할 때 보면은 그냥 피트 이펙트는 OLS에다가 모든 ID 더미를 넣고 돌린 거랑 동일한 결과다 이렇게 하고 추가적으로 OLS 더미에서는 이 ID 더미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상수항인 더미들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 이런 더미 이런 효과까지 다 측정할 수 있다. 장점이죠. 그럼 나중에는 뭐냐면요 이런 거를 그냥 없애버리면 돼요. 리포트를 할 때 스타게이저에서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밑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그래서 위처럼 국가 더미를 모두 넣고 스타게이지를 이용하면은 테이블이 너무 길어지죠. 왜냐면 OLS에서 풀드 OLS 돌렸을 때 그 더미를 다 넣고 하니까 그 더미 값들을 다 리포트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 더미들은 제외하라는 명령어를 omit이라는 걸 쓰면 돼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 보세요. 원래 cindex라는 걸 가지고 cindex라는 변수를 만들었는데 그걸로 더미를 만들다 보니까 더미 이름들이 어떻게 되면 cindex 오스트리아, cindex 벨지움 이렇게 원래 더미를 만들려고 했던 변수에다가 그냥 국가 변수들 이름이 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타게이저에서는 cindex라고 시작되는 이 변수들은 리포트 하지 마라 이런 옵션을 줄 수가 있어요. 다행히. 자, 그래서 아까처럼 이렇게 된 거를 그냥 세 가지 고정효과, 임의효과, 그 다음에 풀드 OLS 이렇게 된 거를 그냥 아웃풋으로 이렇게 워드로 저장해라 이런 명령은 아니라 좀 리파인 해가지고 컬러 네임도 첫 번째 모형은 그냥 픽스드 이펙트 모델이다. 두 번째는 랜덤 이펙트 모델이고 세 번째는 OLS 국가 더미 포함한 거다. 이렇게 좀 설명도 친절하게 넣고요. 오밋이라는 건 뭐냐면 테이블에다 리포트 할 거 중에서 생략해야 될 변수를 지정해 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스타크라우드프 같은 경우는 우리 보시면 테이블에서 유의 수준 할 때 10%, 그 다음에 5%, 1%를 좀 자르라고 옵션을 줄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이미 디폴트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범주에 따라서 별 표시를 어떻게 할 거냐. 별 1, 10% 유의 수준은 1, 5% 유의 수준은 2, 그 다음에 1% 유의 수준은 3으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요걸, 그 다음에 나중에 밑에 이제 보고하는 전반적인 모형의 통계량 같은 경우는 우리 전체적인 샘플 수. 그렇죠? 이런 거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킵스탯이라는, 그러니까 여기서 스타게이저라는 명령어를 보면요. 여기서도 보면은 킵스탯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킵스탯 옵션은 뭐가 있느냐 이렇게 보면은 여기 리스트 오브 스태티스틱 코스라고 이렇게 눌러가지고 여기 보면은 전벌리면 all이라고 adjusted RSQL 하려면 adjusted RSQL 이 왼쪽처럼 그렇게 거기 추론한 거고요. 그다음에 n이라는 것은 number of observation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n을 전체 number of observation을 해라 이렇게 옵션을 준 거죠.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 패널 모형 비교 2라는 다큐멘트에 저장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자, 그러면 각각의 좀 설명도 좀 추가될 수가 있고 픽스드 이펙트 모델 돌렸고 랜덤 이펙트 모였고 그래서 국가도미 포함한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것도 좀 깔끔하게 됐죠. 실제로 국가도미 포함했는데 이 더미 변수들은 다 삭제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할 때 보면은 OLS 돌리고 국가도미 포함했다는 여기다 표시를 한 다음에 그렇죠? 그렇게 하면 간단하게 되죠. 여기 보면은 그러면은 픽스드 이펙트나 국가도미 포함한 OLS나 다 똑같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픽스드 이펙트 여러분들 망설이는 경우가 실제 연구했을 때 보면은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설명 변수 중에 하나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변수인데 픽스드 이펙트를 쓸 경우에는 그 개수값들이 다 없어진다. 그러니까 픽스드 이펙트보다 랜덤 이펙트 쓰는 사람들이 많은 이게 그런 요인 때문에 랜덤 이펙트를 쓰려는 요인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픽스드 나중에 보면 뒤에서 좀 얘기하겠지만 하우스만 테스트 해 보면은 픽스드 이펙트랑 랜덤 이펙트랑 뭐가 좋은지 하우스만 테스트에서 알려줄 거예요. 그거에 기초해서 이렇게 리포트하는 게 맞고요. 근데 대신에 이제 픽스드 이펙트가 낮다고 나오면은 그냥 이렇게 픽스드 이펙트를 리포트할 수도 있고 또는 OLS에다가 국가 더미 또는 이제 ID 더미를 다 집어넣어 가지고 하고 여기다 관심 있어하는 추가적으로 여기다가 어떤 더미 변수 그래서 남녀 더미 이런 것도 우리가 민감도를 여기서 추가를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OLS 모든 ID 더미를 놓고 OLS 돌리는 게 조금 더 플렉서블하죠. 그런데 문제는 아까 뭐였죠? 패널 자료인데 기업 패널 자료인데 기업들이 수천 개 있다. 그죠? 이럴 경우에는 원래는 수천 개 더미 만드는 것도 어렵고 좀 그렇긴 한데 R에서는 수천 개 더미도 쉽게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리포트 할 때는 수천 개 더미는 빼고 우리가 리포트 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훨씬 더 좀 플렉서블 할 수 있죠. 그렇죠? 설명력은 이 OLS가 좀 더 높죠. 왜? 요거는 다 ID 더미들을 다 놓고 했으니까 설명력이 기업의 특성들을 다 변수를 놓고 하니까 설명력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랜덤 이펙트 돌린 거를 픽스드 이펙트 랜덤 이펙트라고 저장했었고 그다음에 픽스드 이펙트 돌린 거를 FE라고 저장했죠. 요거 가지고 이렇게 나온 결과 가지고 하우스만 테스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하우스만 테스트 어떻게 하냐면은 잠시만요. 이게 어디 있었지? 모형관 선택 있죠. 잠깐만요. 잠시만 제가 멈추고 다시 한번 찾아서 좀 말씀드릴게요. 네, 여기 12.7 이게 여기 있었네요. 그러니까 임의효과 모형이 맞는지 픽스드 이펙트 모형이 고정효과 모형이 맞는지. 그렇죠? 요거는 이제 하우스만 검증을 할 수 있는데 아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우리 모형은 동일하죠. 모형은 y는 그래서 yit는 베타 1 xit 플러스 개별 특성 그죠? ai 플러스 uit 이렇게 돼 있었죠. 그렇죠? 자, 공통된 그러니까 FE하고 고정효과 모형하고 임의효과 모형에서 공통된 과정은 뭐였죠? 공통된 과정은 오차항들과 상관관계가 없다. 오차항이라는 게 요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설명 변수와 오차항 간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 뭐죠? 그러니까 오차항과 상관관계 없는 거는 요 개별 아이디의 특성도 마찬가지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다만 차이점은 뭐죠? 차이점이라는 것은 픽스드 이펙트에서는 이 설명 변수와 개별적인 특성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독립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이 얘기 뭐냐면은 요거는 뭐냐면은 요 픽스드 이펙트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그러면은 요것이 0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은 좀 바이어스가 생긴다는 얘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석하고 싶을 때는 예전에 OLS 썼던 것처럼 X가 1단위 증가할 때 Y가 얼마나 변하느냐 그러면 베타 1이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데 요게 A가 있을 경우에는 요게 0이 아니기 때문에 베타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좀 어느 정도 우리가 보정을 해줘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픽스드 이펙트에서는 요걸 없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픽스드 이펙트에서는 설명 변수와 개별적인 특성 간에는 상관관계가 0이 아니다.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얘기죠. 랜덤 이펙트는 뭐라 했죠? 독립적이다. 그렇죠? 서로 상관관계가 없으니까 요거를 별도의 오차항에 넣어서 이렇게 추정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차이가
존재하죠. 그러면 어느 게 맞느냐, 요거를 차이점을 가지고 테스트해 보는 게 하우스만 검정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가정들이 봐서 어느 게 맞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항상 봤을 때 보면은 이 랜덤 이펙트는 가장 효율적이죠. 이게 사실 그러니까 귀무가설에서는 가장 효율적이에요. 가장 효율적이라는 건 뭐냐면 이 가정하에서 이게 만약에 독립적이라면 이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닐 경우에는 랜덤 이펙트가 틀린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테스트를 하우스만 가지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 하는 방법은 이렇게 좀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그 픽스드 이펙트에서 계산한 베타 값하고 그죠? 그다음에 랜덤 이펙트에서 바꾼 그 도출한 베타 값 그죠? 개수값 추정치. 그래서 이 프라임 이게 돼 있으면은 요거는 이제 결국에는 제곱 형태로 돼 가지고 양수값이 될 거예요, 양수. 그다음에 요거를 그 분산 그죠? 분산의 차이로, 그러니까 픽스드 이펙트가 항상 분산이 좀 더 클 테니까 픽스드 이펙트의 분산과 랜덤 이펙트의 분산, 베타의 분산을 빼가지고 여기서 계산하면은 이게 그 하우스만 테스트 결과가 나는 거죠. 요 두 개 차이는 이제 카이 스퀘어 이렇게 하는데요. 요 분산을 가지고 우리가 어느 게 맞냐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근데 귀무가설은 항상 뭐냐면은 귀무가설은 랜덤 이펙트가 효율적이다. 두 개 간의 차이가 없고 랜덤 이펙트가 효율적이다 이렇게 하는 거고, 이게 만약에 차이가 나면은 효율적이라는 것과는 좀 거리가 멀다. 그래서 결국에는 랜덤 이펙트는 틀리고 픽스드 이펙트가 맞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귀무가설은 뭐냐면은 랜덤 이펙트 모형은 효율적이고 일치 추정량이다 고요. 그러니까 효율적이라는 것은 항상 정답이 있는 거고요. 일치 추정량이라는 것은 컨시스턴트라는 얘기는 뭐냐면 샘플이 커지면은 참값에 유사해진다, 가까워진다 이렇게.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정답이죠, 맞는 거죠. 비슷해지는 거랑 비교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 게 맞는 거죠. 대립가설은 뭐냐면은 이 기무가설 틀리면은 임의효과 모형은 비효율적이고 비일치다. 고정효과 모형은 일치 추정량이다. 이게 뭐냐면은 귀무가설일 때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지 못하면은 이거를 선택해라. 임의효과 모형을 선택하고 귀무가설이 기각되면은 픽스드 이펙트를 선택해라. 뭐 우리 테스트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모델을 가지고 랜덤 이펙트하고 픽스드 이펙트를 돌렸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하우스만 테스트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자, 하우스만 테스트라고 해서 쭉 나와서 랜덤 이펙트, 픽스드 이펙트 해서 비교해봐라. 하우스만 해보니까 카이 스퀘어는 302.8이 나오고 P-밸류는 2.2에 2의 마이너스 16승.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16승이니까 엄청나게 숫자가 0.01보다 작죠. 그러니까 이게 기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유의수 출현에서 기무가설이 강하게 기각된 거죠. 그래서 원래 기무가설이 뭐냐면 랜덤 이펙트가 효율적이라는 건데 그것이 기각됐으니까 랜덤 이펙트가 비효율적이고 비일치 추정량이니까 픽스드 이펙트를 쏘라는 얘기죠. 근데 순서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는 RE를 앞에다 놓고 FE를 뒤에다 놓고 이렇게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다음 거는 FE를 앞에다 놓고 추정된 결과를 놓고 RE를 뒤에다 놓고 해본 거예요. 결과는 똑같아져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두 개 추정했을 때 어느 걸 앞에다 놓느냐 뒤에다 놓느냐 이거는 별로 의미가 똑같다는 얘기죠. 왜냐면 결과는 여기서 한 것처럼 제곱하는 식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느 쪽을 앞에다 놓는지 뒤에다 놓느냐에 따라서 별로 결과는 차이가 없습니다. 또는 어떻게 하냐면은 랜덤 이펙트, 픽스드 이펙트를 따로 돌지 않고요. 우리가 아까 공식 폼 1이라고 이렇게 했었죠. 그렇죠? 이런 공식을 놓고 공식은 지정해주고 데이터만 지정해주면은 여기서 두 개를 안 돌려도 서로 결과를 그냥 같이 비교를 해줘요. 똑같이. 그죠? 공식만 주고 데이터만 주면은
랜덤 이펙트와 픽스드 이펙트 자동 계산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아까랑 똑같은 결과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결과상으로 보면은 이 하수만 테스트 결과 이 귀무가설, 그러니까 고정효과 모형이 효율적이라는 그 귀무가설이 기각되니까 우리가 제가 말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요거는 귀무가설에서 임의효과 모형, 랜덤 이펙트 모형이 효율적이라는 게 기각된 거죠. 그러니까 랜덤 이펙트 모델을 쓰면 안 되고 고정효과 모형을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랜덤 이펙트, 픽스 이펙트 이렇게 그냥 우리 돌려봤지만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우스만 테스트를 해서 어느 게 맞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 모형을 쓰는 게 낫다는 얘기죠. 대부분 같은 경우는 귀무가설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결국엔 뭐냐면 랜덤 이펙트 모형보다는 픽스드 이펙트 모형이 좀 하우스만 테스트 결과 픽스드 이펙트를 써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주의를 드리면은 픽스드 이펙트 모형으로 그냥 여기다 FE 모형으로 그냥 써버리면은 상수항인 것들은 다 없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형을 돌릴 때 베타 1 XIT 플러스 더미 ZI 그다음에 AI 플러스 UI. 자, 픽스드 이펙트는 뭐죠? 여기서 평균을 다 빼주는 거였죠. 다 평균을 빼줄 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없애기 위한 건데 요것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요거까지 다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변수들도 없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풀도 OLS를 해가지고 ID 더미들을 다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픽스드 이펙트도 없어지는 남녀 더미라든지 효과라든지 뭐 지역별 효과라든지 이런 것도 다시 살려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패널에 대한 이론적인 검토와 R을 이용한 실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